지금은 스타트업의 시대입니다. 많은 훌륭한 스타트업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많은 가짜 스타트업들이 함께 생겨나 시장에 혼란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요식행위로 따내는 정부과제, 무분별하게 쓰는 투자금, 개판으로 하는 회사 경영, 투자자, 채권자, 고객, 업계 생태계에 피해만 주고 나락으로 간 이들을 본 채널은 가짜 스타트업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성 잔치 이후 스타트업의 거품이 붕괴되면서 그동안 화랑 속에 감춰져 있던 가짜들의 모습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입니다. 규제나 예상 못한 변수로 운이 나빠서도 망하지만 경영진의 무능함과 부도덕함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어떤 기업은 성공하고 어떤 기업은 투자금과 대출금만 날려먹고 실패하거든요. 그렇다면 망할 예정인 가짜 스타트업의 주요 특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골과 육두품입니다. 라인이라고 하죠. 출신 회사나 학연 등을 따라 나뉩니다. 초기 입사한 임직원들이 중앙 파벌을 만들고 따르지 않으면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차별은 마치 성골과 육두품처럼 파벌에 속하지 않은 직원에게 벽으로 다가옵니다. 자연히 직원들의 근속 연수가 짧아지고 모든 안건을 정치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서 산으로 가는 회사가 됩니다. 다음은 충성스러운 개입니다. 대표이사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최대 목표로 두고 판단 없이 무조건 따르는 직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표가 아첨하는 자들만 곁에 두고 정작 필요한 조언을 하는 사람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직원들이 입사해도 적응을 할 리가 없다 보니 회사의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무당병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모든 계획을 오로지 노하우와 감에 의존하며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자금 계획을 세울 때도 숫자로 하지 않습니다. 향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예상치들이 제대로 분석되고 측정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대표이사는 회사에 위기가 오면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신점을 보러 갑니다. 아이디어병입니다. 무당병의 친척쯤 해당되는 형태입니다. 나는 숫자 몰라, 회계도 몰라, 고객도 몰라, 오로지 내 머리와 경험만을 믿는다. 하지만 아이디어가 좋으니 무조건 세상을 리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유부단병입니다. 말 그대로 우유부단한 대표이사입니다. 모든 것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합니다. 중장기 계획은 물론이고 단기 계획도 흐리멍텅하다 보니 사업의 일관된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직원들과 외부 협력자들에 대한 불만은 덤입니다. 다음은 말바꾸기병입니다. 경영진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번복이 아닌 근거가 없는 번복을 밥 먹듯이 합니다. 특히 직원의 처우에 관련해 말바꾸기를 하는 기업은 한 번도 성공하는 곳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했던 말임에도 갑자기 180도 열변하여 다른 말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가스라이팅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병입니다. 뇌절병입니다. 아주 중병입니다. 경영진들은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최대한 멘탈을 온전히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책임자가 감당해야 할 이슈들까지도 밑에 직원에게 밀어버리고 본인은 스트레스가 없는 일만 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외부 계약을 맺었는데 번복이 생겼습니다. 상대 업체는 난리가 났겠죠. 계약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연히 대표이사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사라지고 직원을 방패막이로 씁니다. 제대로 된 직원이 그 회사에 남을 리가 없습니다. 회의충입니다. 비효율적인 회의를 4시간 넘게 길게 가져가서 실무자들이 일할 시간을 가로막습니다. 그렇다고 여러 의견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결론이 안 나는 내용을 가지고 질질 끕니다. 이런 회의를 반나절 이상씩 가져갑니다. 사실 회의도 아닙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긍정적인 잡담함으로써 본인들이 정신적으로 쉬고 위안을 갖는 중인 거죠.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 없이 행동함을 시인하는 꼴이기도 합니다. 실리콘밸리병입니다. 그놈의 애자일, OKR, 린 스타트업, 그놈의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시스템을 다 가져옵니다. 서로 영어 이름도 부르고요. 호칭도 누구누구님입니다. 근데 그게 다입니다. 흉내만 내는 거죠. 내공 없는 거달기 시스템으로 인해 체계가 붕괴됩니다. 이런 회사가 PMF를 제대로 찾았을까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병의 형제인 4대주의 병입니다. 허구한 날 미국 업체 성공 사례를 항상 예로 들며
패스트 팔로워를 자칭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무시하고 나라 특색에 따라 로컬라이징도 스킵하다 보니 성공적인 사업 파이는 결국 실패합니다.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게 아니라 무작정 추종만 한 겁니다. 이런 회사는 미팅 때 본인 회사보다 선진국의 원조 회사 얘기를 더 많이 합니다. 자아실현병입니다. 고객 따위는 싹 무시합니다. 창립자 본인 소유 기술의 고도화 발명이 인생 최대의 목표입니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시장성을 타협하거나 보유 기술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크나큰 자존심의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익 창출을 목표로 안 할 거면 발명가가 되셨어야죠. 셀럽병입니다. 이거 요즘 정말 많이 보입니다. 대통령 장관과의 친분이나 각종 기관과의 업무 협약 또는 업계의 리더로 여기저기 선정되어 표창 공로패 같은 훈장을 수집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유명해져서 각종 언론기관과 인터뷰를 하고 TV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는 게 인생 목표인 분들입니다. 부르는데 아예 안 갈 수야 없겠죠. 그런데 허구한 날 셀럽 행세하고 다니면 안 되죠. 지금 회사에서 당신네 임직원들은 오늘도 야근하며 어떻게든 잘해보려 피를 토하고 있습니다. 설명 중독병입니다. 셀럽병과 비슷합니다. 그룹사 수뇌부 강의, 대학교 강의, 대규모 일반인 강의, 정부 기관 초청 강의, 페이스북, 트위터 작성 중독 등등이 해당합니다. 스타트업 대표이사가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특히 특정 SNS에 글을 하루에 5개 이상 올리면서 회사의 뛰어남과 기술에 대해 열변을 토하는 분들은 그만큼 회사를 발전시킬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병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해온 업계 동료 기업들을 헐뜯은 뒤 유일하게 개념 있는 업체처럼 포지셔닝합니다. 기존 업계는 마치 잘못된 관행투성의 적폐인 듯 싸잡아서 무시하고 이런 마케팅 수단으로 씁니다. 진짜 혁신이 아닌데도 소비자 감정에만 호소하는 비열한 마케팅으로 시장 파이를 빼앗고 모두 까게 합니다. 당연히 대중들은 처음에는 혁신과 테크의 탈을 쓴 이 가짜 스타트업의 마케팅에 쉽게 현혹됩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한 기업이 업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회사의 제이커브 성장이 간절하고 본인들만 특별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도 세상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룰을 깨고 혁신을 퍼뜨리는 것은 정도 안에서는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왜곡된 방식으로 일을 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태되는 곳은 결국 그들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굳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경영진이 본인들 기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쌍욕받고요. 악마가 됐다가 천사가 되었다가 합니다. 스타트업을 하기보다는 정신과 상담부터 받으세요. 라떼병입니다. 컨설팅 펌 출신이나 예전에 성공 경험 재창업가 또는 대기업 임원 출신 경영진에게 생기는 병입니다. 뭔지 느낌 오실 겁니다. 이런 회사는 페이퍼웍도 매우 뛰어나고 능숙해 보이기 때문에 투자 유치는 곧잘 하지만 급변하는 시장의 실전에 적응하지 못해 허무하게 무너지는 곳들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에 너무 몰두되어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한 실전 지식은 써먹지 못한 거죠.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유형의 병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병입니다. 두바이, 사우디, 동남아 왕족, 중국 공산당 간부, 미국 빅테크 임원, 엑시트한 걸로 유명해진 국내 사업가, 국내 대기업 임원 출신 등과의 친분을 사업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고 그들과의 협업이나 M&A 등에 집착하는 병입니다. 결국 회사의 내실은 점점 신경 쓰지 않고 네트워크로 끝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까다롭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내실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왕자, 공주병입니다. 웹 3.0, NFT, P2E, 바이오신 기술, AI, 메타버스, 신종 커머스, 딥테크 등 중요하고 핵심적인 분야입니다만 고객은 안중에 없고 현 시대 가장 트렌디하고 세련된 아이템으로 멋진 사업하는 것, 그게 전부인 회사입니다. 치열한 사업화 전략 없이 근거 없는 미래에 청사진과 화려한 스펙의 임원들과 자문단을 모아서 투자 유치 행사부터 진행합니다. 보통 대표가 잘생기거나 예쁘고 PT 능력이 출중하고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매우 넘치지요. 테라노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입니다. 리플리 증후군 유명하죠?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처한 현실과는 다르게 투자자들이나 외부의 모든 것을 부풀리다 보니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잘 돼가는 줄 스스로 세뇌합니다. 현실이 직시하지 못하다 보니 끝까지 회사의 단점과 보완 필요점에 대해 냉정한 결단력을 내리지 못하고 이를 키우다가 결국 나락으로 갑니다. 패시브 허픈병입니다. 앞에 리플리랑 비슷합니다만 자신까지 세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사기꾼에 가깝죠.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실제보다 항상 패시브로 200% 과장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나 잠재 고객, 투자자들의 신뢰를 가장 저하시키는 유형입니다. 과장이 밝혀지고 나서는요. 또한 아마 오늘 소개하는 유형 중에 우리나라에 실제로 가장 많은 병일 겁니다. 불신 천국병입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경영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성에 차는 병입니다. 일은 딴 사람에 못 맡깁니다. 과거의 실무 경험이 특히 밝았던 경영진이 하급자에 저지르는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스타트업의 빠른 발전을 저지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자매품으로 완벽주의자병도 있습니다. 포켓몬병입니다. 왕자공주병과 주로 같이 옵니다.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력이 화려하여 회사가 빛나 보일 수 있는 외부 인사 줄령 입에 목숨을 겁니다. 투자금으로 값비싼 희귀 포켓몬급 인재들을 수집하고 무리하게 돈을 다 쏟아붓지만 문화적 합성이나 인재상을 고려하지 않고 뽑다 보니 시간과 돈만 날리고 결국 다 나갑니다. 성장 중독병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캐시플로우 고민 없이 무리한 확장부터 강행하여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부터 확보하려 하였으나 차기 투자금이나 대출 대환 자금이 막히면서 고사해버리는 경우입니다. 투자 유치 중독병입니다. 투자 유치가 본업입니다. 사업은 관심 없고 기업 가치 올리는 것만 집중합니다. IR 대기 지나치게 화려하고 대표 입담이 좋은 특징이 있죠. 이런 회사 대표는 투자 유치 성공하고 났을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오르가즘을 느낍니다. 특히 일반인 투자자들은 현혹되기 쉽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미 알고 거릅니다. 기술력이 별로거나 수익 내기 힘든 회사거든요. 사실 버블기에는 이런 곳이 상장까지 성공하곤 합니다. 물론 상장 후 폭망이지만요. 마지막으로 천재병입니다. 스티븐 잡스 같은 인물의 일화들을 따라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우상화, 동일시합니다. 본인의 높은 역량을 이해 못하는 구성원을 과시하고요.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우상인물로 했던 과거 일화들로 비유하며 끊임없이 동일시합니다. 사업 본질과는 점점 멀어지는 한심한 병입니다. 직원들의 빡침 수준도 최상위권이고요. 이외에도 수십 가지가 더 있는데요. 병이라기보다는 미숙함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 빼었습니다. 무능함과 부도덕함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타트업은 몇 개나 해당되었나요? 다음 편에서는 부도덕함을 넘어 의도적으로 계획된 나쁜 짓들, 횡령과 배임, 사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진짜로 망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상당수가 오히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럼 또 만나요.